클럽. 안녕하십니까, 웨이터 민동기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관원 나이트 클럽으로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관원 나이트 클럽으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민동기 미디어 오늘 편집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우리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인천 시민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핵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천에 핵폭탄이 떨어지면요? 예. 다 죽는 거죠. 우리도 다 죽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 예. 예. 그 얘기를 굳이 인천을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 인천에. 걱정이 돼가지고. 네. 그 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입자 아니야. 아니에요. 집이에요? 제 집입니다. 집이 있어? 네. 오. 정확히 얘기하면 은행집이긴 한데. 그렇죠. 은행집. 안방은 네. 모은행, 아. 부엌은 또 예. 다른 은행. 그래요? 이런 거죠. 화장실은 어느 은행? 화장실은 제 겁니다. 화장실. 정부는 이미 네, 그럼요. 견제를 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국정원의 방송 장악 문건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 기사를 볼 때마다 인간은 참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네. 내 이름이 좀 여기 끼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문성근 나오지, 뭐 김미화 나오지, 김용민도 좀 끼어 있으면은 좀 폼이 나잖아. 왠지. 근데 김은 PD는 굳이 정리를 안 해도 명단에 정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내 이름을 굳이 뭐 박을 필요도 없고. 네. 저는 그래서 블랙리스트 정보가 아니라 새생부에 네. 포함된 것이다. 네. 그렇게 자위를 했지만은 드디어 오늘 나왔습니다. 아, 예. 예. 그 잠시 후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 네. 예. 자, 동산사에서 나온 지난번에 책 이름을 언급하지 못했던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이게 보니까 말이죠. 이 책을 읽고 어디 세계를 보는 눈이 튀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좀 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네, 너무 많아져서 기성 뉴스를 불신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 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책 뒤에 보면은 민동기, 이완배, 정상근이 추천을 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추천사도 있고요. 네. 자, 이 책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게 또 저기 글씨가 큼직큼직하고, 네. 또 줄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사진도 많습니다. 이 초등학교 고학년용이라고 했지만은, 우리 어른들이 사셔도 네. 전혀 뭐 유치하다. 다 아는 거. 이 책 내가 봤을 때 한 80%는 모르는 내용들일 거야, 아마. 제가 진짜 네. 추천 글을 쓰느라고 네. 쫙 읽어봤잖아요. 네. 이거 학부모들이 진짜 읽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이 책을 읽고 국제뉴스를 딱 들여다보면 네. 그 맥락이 쫙 짚여집니다. 네. 예, 여러분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많이 사랑해 주시기 이 바라겠습니다. 책이 영어로 번역이 돼서 음. 트럼프가 이 책을 읽었다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그 출판사를 핀셋 폭격할 것 같아요. 완전히 제거할 것 같아요. 예, 트럼프는 아주 빅엿을 매기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네. 자,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국제뉴스의 길라잡이입니다. 자, 그러면 뭐 바로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무래도 원세훈 국정원 네. 블랙리스트. MB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그렇죠. 방송에다가 그냥 공정하게 보도해달라. 이렇게 요청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이렇게 시대가 아닌데 MB가 만들어버렸습니다. 만들어버렸어요. 네. 예, 그래요. 원세훈의 국정원 보고서를 보면은 네. MBC 라디오를 좌파의 젖줄이라고 표현했더만요. 근데 MBC 라디오 잘 나갔을 때 MBC 라디오는 업계 1위, 부동의 1위, 어디 뒤집을 수 없는 1위, 넘볼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타 방송사 라디오 PD들의 시기와 질투를 네. 한 몸에 받았었죠. 한 몸에 받았고 네. 이제는 저는 독과점 시절을 끝내야 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심지어 네. 어떤 PD는 네. 시선 집중 타도 네.
아, 그렇죠. 그게 모토였어요. 모토였어요. 네. 진짜 예전에 뭐 라디오 하면은 거의 다들 1번이 95.9였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MBC를 그래서 이제 라디오의 종가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그런 MBC가 좌파의 젖줄이었다. 네. 그게 맞다면은 왜 사람들이 그런 방송을 좋아하는지 정치적 색채가 비판적인 거를 좋아하는지 그걸 분석하고 아 국민들이 우리를 왜 싫어할까? 왜 그런 방송에 귀를 기울일까? 반성을 해야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정부인데 그렇죠. 방송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서 작정을 했다. 저는 사실 그 블랙리스트 그런 음험한 방송 장악 보고서를 보면서 네. 지금의 그 MBC를 이끌고 있다는 김장겸 일당, 이 일당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MBC를 망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되게 디테일하고 네. 연예인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뒤를 이으면서 점점 KBS나 MBC 상황을 이제 좀 장악하려는 내부 국정 문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MBC나 KBS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사 한 명, 프로그램 하나 이런 것마다 다 평가를 내리고 이거를 뭐 없애라느니 뭐 어디로 이 사람은 보내라느니 뭐 이런 식의 지시를 딱 내렸던 그런 정황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웃긴 거는 국정원이 그런 거를 쓴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방송상간부 누가 거기에 부안해동을 해서 이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건데 네, 지금은 그게 대체 누구냐를 조금씩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새끼지 그게. 제가 안 그래도 저번 주에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잠깐 언급하려고 네. 저번 주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가 발견됐다라고 여기까지 딱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두 분이 고새끼란 분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참 고새끼라는 말이지 안 쓰기로 했어요. 네. 네. 엉뚱한 시사평론가가 네. 위탄을 맞았어요. 그냥 고 땡땡에서 네. 그 한 글자가 같다는 이유로. 네. 아, 근데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그 양반은 우리가 얘기했던 그 고새끼한테 아주 준엄하게 꾸짖는 분이에요. 그렇죠. 아, 정말 되게 질타를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그분이 좀 맛이 있었을 때, 네. 지금 맛이 갔지만은, 네. 맛이 살아있을 때, 정신이 바로 바뀌었을 때, 그때 그러셨거든.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제가 존경했었습니다. 네. 그 양반은 하여튼 관계 없어요. 저는 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오늘부터는 저 새끼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저 새끼, 저 새끼로 가죠. 예. 아, 근데 네. 좀 실망인 게 네. 최욱현 PD한테 아무런 연락이 안 왔다고 합니다. 저 새끼가 그럴 새끼가 아닌데.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전화해가지고 어이 씨발 내가 언제 그랬냐. 틀림없이 그럴 상황이고 하여간 뭐 그렇게 해서 네. 최욱현 씨한테 뭐 저기 와야 되는데 네. 등기 안 왔답니다. 안 왔다고 합니다. 전화 한 통도 안 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 새끼가 죽었나 이런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요즘 그 너무 두문불출하고 계신 게 두문불출하고 아니에요. 있어요. 예. 그래요. 그 저 새끼 여러분 보셨으면 연락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아 그런가? 다른 사람들은 누구지 몰라. 그럼 네. 저 새끼한테 얘기합니다. 최욱현한테 네. 내용 증명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뭐 정리하는 걸로. 네. 예. 저 새끼 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숨어 있는다고 모르나 다 아는데.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증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때 고요 내부 사정을 보고했는지 뭐 증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로 빠짐없이 기록을. 확실히 그 내부에 어떤 협조자가 없으면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아무리 정보기관이 모니터를 하고 흔히 말해서 사찰 수준으로 갔다 하더라도요. 각 방송사 내에 협조자가 없으면 예. 절대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 만약에 못합니다. 내부 협조자 없이 만약에 뭐 보고서를 만든다 그러면 손석희밖에 적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없었으면은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어떤? 24시간 도청. 그걸 했다면 가능하죠. 아 근데 여러분 24시간 도청을 했다고 해도 그 조직에 사람이 많은 MBC나 KBS 그렇죠. 사람들을 다 일일이 감시할 수 그러니까 없잖아요. 성향 분석은 예. 절대 내부자 도움 없이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요. MBC의 저 새끼는 누구일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아. 또 KBS의 저 새끼는 또 누구일지도 궁금해지고. 네. 그리고 SBS의 저 새끼는 있을까요? 스브스. 네. 왜냐하면 자꾸 어느 한 방송을 얘기 안 하면은 뭐 CBS도 있을 수 있고. CBS 그래서 저 네. 새끼가 CBS의 저 새끼는 또 누군지. 네. 또 뭐가 TBS도 있지? 있죠. TBS의 저 새끼는 누군지. 예. 네. 다 얘기했습니다. 웬만한 거. 예. 아니 근데 네. CBS는 보고서를 보면 완전히 그거더만요. 타 방송사라든가 이런 거는
PD, 프로그램 뭐 이렇게 적시를 했잖아요. 네. CBS는 전체가 조직 전체가 좌편향이라고. 아이, 꼭 그렇지만 않아요. 내가 네. 알지. 내가 한번 써볼까? CBS. 근데 거기는 아닌 사람. 네. 화이트리스트를 적어야 됩니다. 아하. 네. 네. 블랙리스트를 적다 보면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왜 문고점에서 네. 이만큼 가져와야 됩니다. 예. 아하. 갑자기 CBS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오늘 제 한겨레에 실렸습니다. 아하.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2009년 말에 네. 네. 국정원이 만든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관련한 네. 보고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좌파 성향의 라디오 방송에 대한 그런 모니터 기록들이 나오는데 네. CBS 부분을 보면은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 여기에 진행자가 교체됐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 좌파 성향의 PD 작가가 네. 모아이간 방송을 계속 그런 식으로 몰고 갔다. 라고 돼 있습니다. 네. 누가 잘랐는지는 뭐 주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 진행자 교체. 네. 이 부분이 나와요. 그럼 누가 교체된 것 같습니까? 진행자가 그게- 교체된 것 같아요. 양병삼이 교체된 것 같지? 네. 양병삼 씨가 이제 CBS PD인데 PD입니다. 아, 그분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분이 2009년 아마 중순인가 그쯤부터 진행해서 그 이듬해까지 이렇게 진행을 쭉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2009년 말에 작성된 그 국정원 보고서에 적힌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는 양병삼 씨하고 관계가 없어요. 거기서 그래요? 진행자가 교체됐다는 건. 그러니까 이제 그 양병삼 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했고 네. 토요일, 일요일 진행자가 있었는데 아. 토요일, 일요일 진행자를 날려버렸다는 거야. 네. 그 진행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접니다. 네. 네. 제가 바로 그때 잘렸습니다. 그때 이 대통령 그거 얘기하시던 거.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아빠가 달라졌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오면 자는 날 깨워 했던 말을 또 하던 아빠. 이제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빠가 달라졌다. 자는 날 깨워 막무가내로 뽀뽀하며 볼을 비비던 아빠.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러고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도 용돈을 주지도 않는다.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몸, 마음, 지갑까지 날 지켜주는 술친구.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 대통령은 뭐 점점점 하는 네. 그런 이 대통령은 뭐 교회 장로입니다. 이 대통령은 뭐 저기 하여튼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는데. 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일 시사자키 진행을 맡은 김용민입니다. 갑자기 이 대통령 생각이 납니다. 이 대통령은 교회 장로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표적인 친미주의자입니다. 이 대통령은 친일파와 손잡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적을 정치적 타살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자극해 결국 도발하도록 조장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치는 날마다 꼬였습니다. 이 대통령 주변에는 아첨꾼들로 들끓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니까 경찰을 앞세워서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다가 권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해외로 망명하더니 그곳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결국 국민들의 외면으로 국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쓸쓸하게 세상과 작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현재까지는.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명박 얘기하는가 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승만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그렇죠. 예, 국민들에게 결국 쫓겨납니다.로 이제 마무리되는. 저도 그 한겨레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거. 아니 그 김용민이란 이름을 한번 넣어줄 법도 한데 몰랐을 수 있지. 보고서 김용민이가 이름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그렇게 기사에 적었겠지만 네네. 저 그때 타이틀이 그랬어요.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였어요. 양병삼입니다의 주말 진행자. 주말 진행자였는데 양병삼 씨가 아니라 김용민이가 잘린 거죠. 근데 그거는 5월에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면 때 MB한테 카운터 펀치를 이제 원투 펀치를 날렸지. 네. 토요일 한 번, 일요일 한 번. 그랬더니 망치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2009년 11월쯤에 이제 잘립니다. 근데 잘릴 때 좀 이상했어요. 잘리면 뭐 이제 한 주나 두 주 전에 그만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통보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네. 저는 CBS 편성국 화이트보드 게시판에 다음 주부터 방송될 개편안 그걸 보고 알았어요. 내가 잘렸는지. 그 전에 아무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이거 보면서 물론 이제 짐작은 했죠. 내가 위태롭구나. 짐작은 했는데 어김없이 그렇게 나온 거 보고 아니 이렇게 해서 사람 내보낼 CBS는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그만뒀고 그 이후로 CBS에 제가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있었구나. 총선 때 이노근이하고 토론하는 거. 그거 외에는 뭐 없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잘리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이상하다. 분위기가 이상한데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디서 좀 오더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또 오더라고 하기에는 CBS 그 당시 내부에 저에 대한 그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 인간성이 나쁘고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아니 외부 진행자가 그것도 주말 진행자가 왜 저렇게 오버를 해?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 이런 분위기가. 실제로 그 뭐 글을 올린 사람도 있었고 PB 중에. 그래서 내가 너무 나댔구나. 직원인 것처럼 이렇게 나댔구나. 그런 반성을 하자니 내가 그 틀린 말을 한 것 같지도 않고 그 당시 국민들의 마음이 내 생각하고 다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자르나? 아쉬우면 와서 뭐 한마디 하든지 그런 것도 없었지. 뒤에 가서 뒷담화하고 말이지. 이게 CBS가 아닌데 생각이 들었고 당시 그 논란이 됐었어. 이게 그 시청자위원회까지 가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 저의 편을 들면서 아니 진행자가 이런 말도 못하냐 뭐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 후에 욕을 했어요. 사실 그 전에도 욕을 근데 방송에서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이제 뭐 풍자하는 의미도 있는 건데 이거마저 안 되냐라고 얘기한 분이 바로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내신 이만열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어떤 뭐 또 다른 시청자위원은 저를 비난했고 거기에 맞장구를 치신 분이 당시 CBS 이재천 사장. 그러니까 사장님이 날 잘랐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래저래 참 뭐 당시 정황들이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뭐 어떤 분한테 들어보니까 결국 뭐 외부에서 오더가 온 걸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또 분의 얘기도 있고. 예, 그래서 누가 날 잘랐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국정원이 잘랐으면 소송에 동참을 해서 이거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저는 그래도 CBS를 사랑합니다. 아, 그래요? 아직도 거기서 빌어먹고 있어요. 아직도 거기 계세요? 아니, 그 어목한 시절에 지상파 3사 뭐 다 접근도 할 수 없는 그 시절에 저를 또 오랫동안 그렇죠. 받아준 방송사가 CBS입니다. 그 6시, 새벽 6시에 최정원 아나운서가 그렇죠. 열심히 들었습니다, 제가. 예. I love CBS. 예. 그리고 주말에 또 나오시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때 그렇게 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예. 정말 너무 비루하고 비참했고 우울했고 고독했습니다. 그때 그 진행자를 하고 있을 때 패널이 미디어오늘 지금 현 사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정환 기자. 네네. 이정환 기자가 그때 나오셨어요. 주말 CBS. 나오셔가지고. 시사잡기에. 근데 너무너무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경제 브리핑을 해줬는데 경제 브리핑에 있어서는 그 시간은 제가 기다릴 정도로 열심히 들었고 또 그 당시에 국제 뉴스를 또 정리하는 차원에서 황준호 기자도 당대 최고의 그 입담가들은 다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PD가 그 유명한 정혜윤 PD.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주말에 CBS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담당 PD입니다. 저 그때 재밌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거기서. 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열심히 했었어요. 재밌게 했었고. 그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 국정원이 딱 등장을 한 거죠. 그 국정원 보고서를 보면 지들이 자른 것 같기도 하고 CBS가 알아서 자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CBS가 아니더라도 제가 그렇게 잘릴 만큼 방송 못하진 않았어요. 그 주말에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또 여러 가지 코너도 맡기도 하고 말이죠. 구성도 하고 그런 다역을 또 담당했던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잘릴 만한 짓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좀 불운했던 것이 뭐냐면은 방송이 시작된 때가 2008년 5월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의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뭐였냐면은 주말에 이 시사 프로는 좀 연성으로 가자. 그렇죠. 뭐 스포츠 얘기도 하고 문화 얘기도 하고 뭐. 근데 2008년 5월 첫 주는 바로 거국적인 광우병 촛불 집회가 시작하던 주였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현장 상황 전해주느라고 뭐 리포터가 현장에 나가고 내내 그냥 8월까지 주말 도심 상황 중계 방송 했었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결코 연성이 될 수 없었던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듬해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서거하시는 국면에 이르러서는 또 주말에 돌아가셨잖아요. 토요일 날.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하시던 날에 현장에 고재열 기자가 시사인. 지금 이명박 대통령 화환이 왔습니다. 시민들이 달려서 밟고 있습니다. 그런 방송했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말이죠. 그게 무슨 특정 정파의 뭐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방송 듣고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겠습니까만은 당시 분노했던 시민들, 국민들의 다수의 마음을 그게 반영했고 전달하고 보도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편파적이라고 비난받을 일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어떤 뭐 첨예한 쟁점 사항을 놓고 뭐 여야를 다투는 거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편을 든 게 아니라 어쨌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권력자인 거고 그 권력자를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자체를 완전히 배격했던 거 아닙니까? 또 국정원 2009년 말에 나왔던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들이 자꾸 이렇게 정권을 비판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약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보고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여간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래 놓고 지금 그 당시 여당이었던 자들이 거리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주장을 하는 게 이른바 이제 민주당 문건이라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 대충 보면은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을 정리해 놓은 문건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정세 분석 이런 차원으로 봐야지 뭐 그걸 무슨 뭐 모종의 음모가 있는 이 음모가 있는 걸로 몰아가고 싶은 거겠지.
하여튼 그런 형태들을 보면서 기자들은 정말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네. 근데 진짜 이 국정원 이런 것들은 정말 리얼이죠. 네. 뭐 여기 보면은 아까 한겨레 보도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거기 나온 보도에 보면은 되게 웃긴 게 각 프로그램이나 뭐 진행자 성향 같은 거를 되게 깨알같이 분석을 해놓고 막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CBS는 뭐 방송사 전체가 뭐 그렇다느니 뭐 MBC는 뭐 좌파의 젖줄이라니 막 이런 식의 하여튼 분석을 쭉 한 다음에 그리고 아예 뭐 정부 각 부처나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런 국가기관을 동원을 해서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하라는 등 일종의 국정원이 그런 내각의 지침 같은 거를 지침을 내는 거지. 내려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권 초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뭐 손석희 아나운서, 뭐 김현정 앵커, 뭐 이분들은 뭐 당연히 포함됐겠거니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MBC, KBS, CBS도 그런데 진짜 웃긴 거는 BBS에 김재원의 아침 저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김재원 저 친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 김재원에 대해서 친박에 편파됐다. 나는 김재원도 웃겼는데 그때 당시 KBS 제1라디오의 열린 토론 토론 프로그램이 있었잖아. 거기 지금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한 게 나는 배꼽을 잡았거든. 중량감이 떨어져서 발언 시간 배분에만 급급하다. 능력 없다는 거죠, 민경욱이. 국정원이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요. 의문의 1패야. 예리했어. 아주 상당히 예리했어요. 예. 그냥 보고 버릴 문건은 아니라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국정원이 특정 어떤 여당이나 정권의 편향적인 그런 분석을 하고 막 이렇게 방송에 개입을 하고 그런 것도 문제긴 한데 이건 정말 이때 국정원은 딱 친이계를 위한 국정원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아니 상황인 그리고 거죠. 대한민국 정보기관이잖아요. 정보기관 요원들이 왜 민주언론 시민연합 모니터 활동가들이 하는 이걸 하고 앉았어. 그거는 시민단체들이 하는 거야 이 사람아. 근데 그래도 그때는 나름 성의가 있었네. 방송을 듣고 모니터를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박근혜 정권 와가지고는 그래도 이명박 때는 한 80명을 추려가지고 그들을 못 살게 굴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때는 9,500명이야. 박원순 지지 예술인 단어. 그렇지. 문재인 지지 예술인 단어. 그러니까 분석을 안 했어. 내가 봤을 때 뭐 9,500명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겹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거야. 분류도 안 했을 거야. 막 그냥 다 뭉텅이로 집어넣는. 게을렀어 이 양반들. 그러니까 뭐 지도자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이른바 뭐 부지런한 나쁜 놈 막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저 9년을 지켜오면서 나름대로 온갖 차별과 배제를 당해서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데 뭐 오늘 우리 민국장님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명박 때는 친노거나 진보면 다 배제가 됐습니다. 중도까지는 갔어. 그런데 박근혜 때는 친박이 아니면 안 돼. 그렇지. 다 배제했어. 이런 구조였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이 지금의 아주 험악한 방송 구조를 만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지금 KBS나 MBC에서 뭐 나름의 어떤 그런 부장까지는 실력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장 이상급은요 어느 정도 권력과 코드가 맞아야만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공영방송에서는. 그러니까 국장 수준은 친박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우리가 미디어 토크 할 때도 그때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KBS에서 그 하는 그 골동품 진품 명품. 진품 명품. 그 진행자가 멀쩡하게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진행자가 무슨 뭐 새노조나 이런 쪽이 아니에요. 왕종근 아나운서였나? 아니 그 젊은 그 전이요? 또 이렇게 윤인구? 그 선수도 했었고. 그러니까 뭐 진행자를 갑자기 교체했는데 생뚱맞게 정말 엉뚱하게 그 이름이 오르내렸거든. 그래서 KBS 내부에서도 그렇고 취재를 했는데도 도대체 배경이 뭐냐 이게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개편을 할 때마다 이름이 뭐 진행자를 교체를 한다는 데 이렇게 오르내렸을 때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아예 정말 친박이 아니면 혹은 친박이 추천하는 사람 아니면 그도 아니면 뭐 최순실, 정윤회
혹은 국정원 이런 어떤 그런 게 아니었나? 안 그러면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윤회의 그 정윤회라고 보기보다는 박근혜의 최측근 최순실의 전 남편의 전처의 아들. 그렇죠. 이 그렇게 MBC에서 그렇죠. 그 주연급을 꿰차고 네. 그 전에는 그렇게 이렇다 할 그런 연기 경력도 뚜렷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식이었어. MBC에서만 주연급은 아니었지만 내일 7편인가를 계속 출연을 했죠. 이례적인 일이. 이게 정윤회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명박 때는 블랙리스트가 있었고 박근혜 때는 블랙리스트 플러스 화이트리스트도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개 쌍양아치들이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게 부적절한 표현입니까? 아니 뭐 PD가 알아서 하겠죠. 마음에 안 들면 최욱현이가 뒷감당해야지. 쇼인 침대 추석 명절 할인 이벤트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쇼인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인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인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요즘 하늘색이 참 예쁘죠? 우리가 힘을 모아 바른 소리를 외치니 하늘도 예뻐집니다. 이렇게 맑은 가을, 몸을 위한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한 잔 어떠세요? 추석 선물에도 부담 없는 새싹당 콩차 티백 2+1은 계속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세요.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1288.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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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빤지 빠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벤지 빠빤지 빤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번 주에는 연예인들 이름이 주로 나왔었잖아요. 저번 주 같은 경우 뭐 김미아 씨가 뭐 세계는 우리는 해서 하차를 했는데 거기에 뭐 블랙리스트 안에 포함돼 있었다. 뭐 김재동 씨가 원래 이제 진행을 하던 MBC 환상의 짝꿍이 폐지가 되고 또 엠넷에서도 런칭을 하려고 김재동 쇼를 만들었는데 요것도 1회까지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잘렸고 그 다음에 오마이 텐트도 파일럿으로 편성이 돼서 이게 13%인가 되게 좋은 성적을 거둬가지고 정규 편성을 하려고 했더니 MBC에서 김재동은 안 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오마이 텐트란 이름이 오마이 뉴스 같아. 라고. 진짜 오마이 뉴스 연상된다고? 네.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배제를 했다는 거죠. 오마이 뉴스. 김효진 씨 같은 경우에는 MBC. 그 저기 뭐야.
CJ에서 나오는 프레시안이라는 햄은 네. 프레시안이라는 햄은 뭐야 그러면? 이적햄이네, 이적햄. 좌익햄. 네. 아니 그러면 이적은 뭐야? 가수 이적. 아이 왜 이래? 물건 좀 해. 인사권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예, 이건 뭐. 어쨌건 뭐 김여진 씨 같은 경우에는 손석희의 시선 집중의 고정 게스트처럼 픽이 됐어요. 예. 그때가 이제 아마 뭐 한진중공업 관련해서 김여진 씨가 되게 소셜테이너로 이제 부각됐을 때 되게 좀 사람 심금을 좀 울리는 그런 트윗도 하고 막 그러셔가지고 이게 픽이 됐는데 이때 MBC가 갑자기 소셜테이너 출연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김여진 씨를 대놓고 겨냥을 해서 완전히 타겟팅을 했네. 근데 이 소셜테이너 출연금지법 같은 거는 어쨌건 사규인데 이게 법조항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MBC 내부에서는 이 조항을 만들어낸 사람이 사실 이런 식의 조항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이 그렇게 그 사규를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요. 맞아. 어쨌건 저번 주까지는 이렇게 연예인 중심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주부터는 방송사 내부에 관련된 문건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KBS 같은 경우에는 KBS 조직 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 방안이라는 문서가 나왔어요. 네. 이거 보면은 뭐 거의 국정원의 뜻대로 움직였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정봉이라고 KBS 보도본부장 사장까지 했을 거예요. 아마 부산 총국장도 하셨을 거리. 예. 어쨌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년 전에 KBS 사장에 출마를 했대요. 출마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국정원 사람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국정원 사람들이 자기를 되게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기가 잘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이분뿐만 아니라 이 KBS 조직 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 방안 문건에 보면은 기자나 PD들의 성향을 분류를 하고 그 언론노조 소속 등 특정 인사들의 퇴출을 종용한 정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실명이 거론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상효 PD. 이상효. 네. 그렇죠? KBS TV로 해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KBS 스페셜 CP를 맡으셨어요. 그 정현주 사장 때 뭐 KBS 스페셜 해가지고 굵직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력 했었죠. 있는 양반이네요, 그러면은. 실력이 있죠. 이분이 칼기 폭파 사건을 KBS 스페셜에서 다뤘는데 이게 120분짜리로 아마 2번인가 해서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하나 팔려고 3년을 취재를 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나라 10여 개국을 다 취재를 하면서 이거를 응집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또 2004년에는 인물현대사라는 프로그램의 CP를 맡았거든요. 단단히 낙인 찍혔겠네. 그러니까 찍을 수밖에 없었죠.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 인물현대사에는 뭐 여운형, 조봉암, 함석헌, 전태일 이런 그때 분들의 이상효 CP였고 그때 그 제작진 핵심 PD 중에 한 명이 지금 EBS 사장으로 간 장혜랑 인물현대사. 또 진행자가 바로 또 문성근. 현근이 형님이고. 그러니까 거의 뭐 찍힐 수밖에 없어요. 아유, 그냥 뭐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죠. 어쨌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탓인지 이상효 PD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상효 PD가 이명박 정부 이후에 보직 한번 받지 못하고 평 PD로 퇴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기자인데 취재 파일 4321이라는 프로그램. 그렇죠. 그 프로그램의 팀장 용태영 기자예요. 국정원이 이 용 기자를 지칭을 해서 왜곡 보도를 했고 새노조 소속으로서 정현주 사장을 비호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용 기자도 팀장을 맡은 지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뭔가 이상하면 다 이제 국정원이 있었군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건 국정원이 그런 문건을 작성했다고 해도 KBS 인사권은 KBS 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요때 즈음에서 보도본부장이 고대영 대영이었다는 거예요. 그림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고대영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2011년에 그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국가인권위원회 관련해서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담당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하러 이제 다녔겠죠. 이 국가인권위에 대해서 이제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인권위가 좀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이런저런 나라 이제 취재를 다니면서 이 국가인권위원회 관련해서 얘기를 쭉 풀어가는데 나레이션으로 윤도현 씨가 픽이 된 상태였고요.
그런데 그 이 분이 취재를 위해서 해외로 가려고 이제 서류 같은 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딱 제출을 했으니까 이게 올라가고 해서 보도본부장인 고대영한테까지 갔겠죠. 고대영이 이 서류를 출장 하루 전날 반려를 했어요. 그래서 대영이 형은 집에 가실 이유가 충만히 있네. 예. 안 간다는데? 안 간대요? 네, 안 간대요. 참 안타깝습니다. 집에 갈 생각이 없대. 자, 하여튼 우리 고대영 사장은 뭐 이렇게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은 죄가 너무 주홍 같아서 타라서 용서받을 길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대영 사장이 어제죠, 이제 파워프의 첫 이사회를 참석을 했다고. 거기서 이제 사퇴 안 하겠다고 버텼답니다. 본인이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바도 없고, 뭐 국정원 블랙리스트도 안 한 바가 없다. 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아니 근데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도 이걸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KBS PD들 하는 얘기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KBS 본관 6층이 임원실이에요. 네. 거기 사장하고 뭐 임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국정원 요원들이 자주 출입한다는 얘기가 퍼졌었대요. 네. 거길 왜 가겠어요, 만약에 갔다면? 외판을 하러? 이거? 네. 그럴 수 있겠네. 이거. 그렇지. 국정원 요원도 이제 뭐, 그 월급으로 못 살아요. 네. 그래요. 아하. 어쨌건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MBC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MBC 장학문건 같은 경우에는 엄기영 사장이 퇴임한 후에 네,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도연 기자가 네. 엄기영 전 사장하고 인터뷰하신 그런 내용을 저한테 제공해 주셔가지고 네. SBS 라디오 뉴스 브리핑 시간에 그걸 틀었습니다. 네. 우리 엄기영 사장님 목소리가 모처럼 SBS 전파로 나갔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김도현 기자가 아마 그거 겁나게 재밌을 거라고. 목소리가 너무 웃겨요. 아이고 미디어 오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니 그리고 엄경 형님께서 인터뷰 나가고 난 뒤에 고맙다고 김도현 기자한테 전화 한번 아주 센 얘기 많이 하셨어. 센 얘기 많이 했어요. 특히 그 저기 김재철 이후로 다 잘못했다. 그리고 또 지금 싸우고 있는 PD 기자들 한번 PD 해보겠다, 기자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 좀 잘 구슬려가면서 데려가야지 그렇게 적대해서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하셨고 또 저희 이야기도 있어요. 이동관 지두 기자를 했으면서 이동관 선수라고 했더만요. 맞아요. 이동관 선수. 아니 그래서 지도 기자였으면서 그렇게 국무회의 때 내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MBC를 가만두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거를 김도현 선수가 인터뷰 기사를 쓰면서 엄기영 사장 이동관 선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걸 이동관 선수라고 계속 쓴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딱 이동관 전수성 뭐 이렇게 다음한 거야. 왜냐면 이 선수란 얘기가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 인지를 못할 때가 있거든. 근데 작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공범자들 그렇죠. 시사회 때도 오셨어. 다들 깜짝 놀랐지. 저분이 왜 여기 오시나 했었어요. 아니 그 엄경 사장이 MBC 사장으로 있었는데 PD 저널에 있었거든요. 그때 엄경 사장은 진짜로 그 PD들 얘기 듣고 이렇게 취재를 해본 바에 따르면 최대한 버티려고 했었어요. 근데 정말 전방위적으로 압박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행보가 솔직히 우리 기영이 형님이 좀 실망을 줘서 그렇지. 제가 절대로 뭐 그분을 두둔할 입장도 아니고 그분의 그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출마는 뭐 정말 인생 최대 패착이라는 점은 그러니까 뭐 조금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만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2004년 때 정동영 형님은 훨씬 그 이전에 그렇죠. 이제 정치를 시작했는데 그때 박영선 이런 분들이 이제 MBC를 나와서 아마 노웅래 형도 그때 나와가지고 MBC에 합류했을 겁니다. 그때 열린우리당에서는 엄기영 사장을 영입하려고 아주 전방위로 노력을 했습니다. 엄기영 사장 말씀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니 나마저도 민주당 가버리면은 이것도 성대모사로 해주시죠. 나마저도 민주당에 가면은 우리 MBC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MBC 출신은 다 민주당 간다. 이런 도식이
후배들의 앞으로의 어떤 취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마찬가지였죠. 네. 그러니까 한나라당 간 이유가 나마저도 민주당에 갈 수 있겠지. 근데 가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잘 납득이 안 돼. 참 쓸데없는. 아니, 우리 기영이 형님이 그 부분은 하여튼 쉴드를 못 쳐줍니다. 네. 그 부분은 아니 본인이 걱정하면 되는 것 같은데 너무 큰 그림 그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고 본인이 한나라당 가면 뭐 그게 균형이 맞춰지나?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엄마, 독서실 갔다 왔어. 맛있는 야식 좀 해줘. 여보, 나 회식했더니 속쓰려. 해장국 좀 부탁해. 알았어. 내가 한 방에 해결하지. 이제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건강과 행복을 쇼핑하세요. 남도의 맛깔스러운 김치부터 담양식 돼지갈비까지.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MBC 출신 중에 다 민주당 같다고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고 한선교 한 명 간 걸로 충분히 균형추를 맞춥니다. 그래요. 한선교가 가지고 얼마나 개지랄을 했습니까? 하여간 또 염사장님은 참 중요한 고비 때 똥볼을 차신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제 아버지하고 아주 악역한 사이시거든요. 그 아버지 고등학교 때부터 잘 알던 사이고, 아버지가 이제 고향 교회 출신들하고 서클을 만들었어요. 광염회라고. 빛광자 소금염자. 왜 빛과 소금이란 말이 있잖아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죠. 광염회를 이제 만드셨고, 아버지가 회장도 하셨고, 엄기영 전 사장은 또 저희 아버지 교회 집사기도 했고.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파리 특파원으로 갔을 때인가 어디 무슨 선물을 보내오셨는데 파리에서 용민 용범이 잘 있냐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이 있어. 지금 잘 알아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분을 이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신중하다 못해 장고 끝에 악수를 듣는 그런 케이스가 적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 친구들이 전부 다 완전히 친한나라당,
뼛속까지 한나라당. 이러다 보니까 혼자 민주당으로 가가지고 고향을 기반으로 뭘 한다? 이거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던 거죠. 뭐 친구들이 고향에 많은데 뭐 거의 뭐 100% 한나라당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뭐 좀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함에 있어서 민주당을 선택할 여지는 많지 않았던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이 얘기가 훨씬 더 설득력 있네요. 네, 그래. 뭐 후배들의 민주당 가서 나는 한나라당 간다 보다. 제 아버지도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최악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무엇보다 또 사람이 배리 없어 보여. 저기 이렇게 무참하게 쫓아낸 그런 나쁜 놈들 편에서 뭐 정치를 한다는 것이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이 안 되는 건데 김도영 기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깊이 취재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알려진 것보다도 더 엄청난 수모와 압박 이런 걸로 밀어낸 걸로 지금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심지어 당시 들은 얘기인데 엄기영 사장 보고 지방대학 교수 자리 하나 알아봐 줄 테니까 거기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 서울에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를 지방대 교수로 보내줄 테니까 그거 먹고 떨어져라? 이건 한마디로 모멸감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압박을 가했대요. 네. 버티다 이제 밀려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뒤에 행보가 그러니까 예. 많은 구성원들이 아니 배알이 없는 거라고 보는데 그 왜 그런 저걸 했느냐 하면 너무 착해서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참 인간적으로는 참 착한 분입니다. 착한 분이고 그 저기 김도영 기자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지금 후배가 걱정 기자고 그 마지막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아유 이럴 것 같으면 내가 그때 끝까지 남아서 매를 맞을 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난 그분의 진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예. 특임이사라든가 본부장으로 할 때도 뭐 미디어오늘 기자가 가고 어떤 기자가 가는 간에 항상 차 한잔들 이사가 본부장급인데도 대접을 해줬다니까 항상 아주 예의 바르게 예. 진짜로. 예전에 제 했던 직장 선배가 이제 EBS 차장으로 있었는데 직업의 세계 뭐 이런 걸 만드는데 이제 엄 사장님을 만나러 갔나 봐요. 근데 그때 엄 사장님이 차장급이었어요. 부장이 있는데 그 새끼가 책상에다 다리 올려놓고 온갖 거들음을 피웠나 봐. EBS? 왔어? 이랬다는 거야. 씹새끼가. 그때 이제 엄 차장이 나타나더니 아유 어서 오십시오. 잠깐 좀 따라 나오시게요. 기억. 예, 저희 우리 저 부장님한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지금부터 제가 원하시는 거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응대를 해서 마음이 다 녹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착한 분이야. 대단히 여린 분이긴 한데 근데 싸울 때 좀 싸워줘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착한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렇죠. 착한 게 좋은 게 아니다.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정의 불의의 어떤 그런 갈림길에 섰을 때는 확실하게 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모든 어떤 자리에 있는 짱들, 책임장들의 숙명이에요. 예, 그렇죠. 착하면 안 돼요. 예. 무서울 땐 무서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고, 착하다, 그리고 선하다, 이런 이미지를 자꾸 주입시켰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말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어수룩한 추종자들을 만들기 위한 계략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싸가지 없어도 좋습니다. 네. 싸가지 없이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싸가지만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싸가지는 없대. 자기 할 일은 해야 돼. 예,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실력은 없으면서 싸가지만 나쁜. 네. 우리 정상님. 열받네 갑자기. 예. 농담이고. 예. 우리 염 사장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좋아해 사람들이. 딴 이런저런 얘기보다도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인포메이션을 줘가면서 납득이 되게끔 하는 이런 내러티브를 좋아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김장겸 왜 그래요? 요즘 장겸이 잘 안 보여. 네. 어디 갔어요? 출근한대요? 모르겠어요. 뭐 출근을 하는지 뭐를 하는지. 해야지. 근데 잘 안 보여. 네. 한동안은 뭐 서부시청 나가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눈에 띈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네. 근데 또 국정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딱 나오니까 또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지난주에 잠깐 어딜 이제 가다가 방통위의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 이제 어떻게 돼가냐고 네. 제가 이제 물었죠. 아 지금 파업 그러니까 그분이 사견임을 전제로 10월 안으로 끝낸다. 네. 10월 안으로 끝낸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그거는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니,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이근행 PD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아니, 지금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이렇게 장기간 끌면은 그 피로도 때문에 저 새끼들이 되치기 할 것이 분명하다. 빨리 해결해야지. 라고 이제 글을 올렸어요. 아니, 그보다 훨씬 좀 고매하고 아름답고 미학적 레토릭이 가미된 말인데 제가 너무 이제 좀 싸게 인용을 했어요. 지금 전나이 쪽팔려서 머리가 나빠서. 근데 그 굉장히 설득력 있는 멘트. 그래서 제가 김용민 브리핑에서도 오프닝으로 인용을 했는데 근데 댓글에 뭐가 달렸냐면은 아니 그 문재인 보고 방송 장악하라는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조급증에 걸렸습니까?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바로 웬만하면 댓글 안 다는데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조직이 왜 있느냐. 방송사가 이제 국민으로부터 전파를 위임받은 곳인데 여기서 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구성원들이 한 80% 50%가 나가라, 사장 나가라, 이대로 방송 못한다 라고 했으면은 그래서 방송이 더 정상적이고 품격 있게 나오지 못할 상황이면은 개입하라고 있는 곳이 방송통신위원회다. 그렇죠. 아니, 지금 상황은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근행 PD 얘기는 방송통신위원회 왜 가만히 있냐라는 얘기인데 지금 당신은 문재인 대통령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들었느냐. 문 대통령은 당연히 개입할 수 없다. 그렇죠. 그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연히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얘기지. 만약에 이대로 우리 방송 장악할 수 없지. 우린 지켜만 봐야지. 그래서 MBC가 이대로 10개월, 20개월 이대로 간다?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죠. 네. 하여튼 그 고위 관계자의 사견은 이미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도 뭐 불법성이라든가 충분히 방통위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안들이 여러 발견이 됐다. 김장겸이가 죽고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죽어야 돼.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 사석이지만 그 멘트가 너무 와닿았어.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저 분들에게 추운 겨울을 맞게 할 수는 없다. 10월 안으로 끝낸다. 10월 안으로 끝낸다. 사견임을 전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관리 감독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MBC 대주주, 이 방송문화진흥회를 움직여서 김장겸을 해임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인가요? 그때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지금 또 파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하고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뭐 이런 거를 다 종합했을 때 충분히 경영진이라든가 대주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다. 대주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도 책임을 묻는다? 아니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원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개입을 한다는 거는 지금 방문진에 대해서 지금 개입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지금 MBC 전 현직 경영진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쌍으로 가면 분명히 좀 변화가 있을 것 하나 같죠. 더 있죠. 지금 검찰에서 국정원 블랙리스트 지금 저거도 있죠. 있잖아요. 검찰 조사. 그렇지. 3개네요, 3개. 그러면 이제 MBC 내부의 국정원 협조자 시발 새끼들 다 불러가지고 왜요? 그러면 안 돼요? 시발단한테 시발단한테 아니 근데 김영희 PD는 평이하게 멘트를 하다가 그거 할 때만 시발단 얘기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항상 욕한다면 되게 웃음이 인자해. 희석작전. 근데 우리 벙커원 교회 교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선교자가 이렇게 욕하고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아주 특이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국정원 협조자들, 이자들도 다 이렇게 좀 어떻게 솎아내면은 얼추 정리가 되겠네요. 무슨 방송 개입 이런 논란을 그건 이제 조중동이 하는 프레임이고 아니 방송하는 걸 개입하는 게 방송 개입이지. 그렇죠. 방송 잘하게 주변 적폐들을 청산하는 게 그게 무슨 방송 개입이야? 당연히 지금 MBC, KBS 방송이 파행되고 있고 그리고 부당노동 행위 논란이 불거졌고 조사했고 그 당연히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주무부처에서 당연히 개입을 해야죠. 그거는.
제가 이제 사실 참여정부 때도 인터넷 방송을 했고, 네. 이명박 이후로도 인터넷 방송 쪽에서 주로 활동했지 않습니까? 네. 참여정부 때 인터넷 방송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헬. 왜냐? 지상파 방송이 너무너무 인기가 있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다 보니까 존재감이 없었어요.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 지금 다시 봐도. 그러니까 그 당시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눈길을 한번 받지 못하니까 눈길을 한번 받아보려고 막 욕설을 막 퍼부어대고, 네. 라이스, 강간,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을 만큼. 자기 고백입니까? 누구를 얘기한 겁니까?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관훈 나이트클럽, 한국 신문방송 인터넷 미디어 종사자의 재충전 공간,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와 김용민 미디어 피폭자가 함께합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이제 참여정부 당시에는 정말 너무너무 인터넷 방송이 비루했는데, 이명박 이후로는 인터넷이 그야말로 대박이 났죠. 대표적으로 팟캐스트가. 그렇죠. 네. 유튜브도 그렇고. 네. 이게 왜 그러겠어요? 지상파 방송이 결핍됐긴 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참 이 수구 보수 세력들 말이죠. 지금 방송장악 운운하고 자빠졌는데, 나는 참 이 나라의 보수들한테 참 유감스러운 입장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걔네들은 지금 보수 정권 때 방송 장악했다고 그러는데 진보 정권 때는 안 그랬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야, 언제 그랬는데 이 씨발놈들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씨발놈들아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송을 장악을 해가지고. 집에 가고 싶다. 정동지! 우린 한 가족이야! 별명이고. 저희 처음 만나는 사이입니다. 집에 가자. 아니, 근데 실력도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나라의 이른바 김세희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한번 감동시켰습니까? 또 뭔가의 컨텐츠들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 봤습니까? 김세희 기자가 초창기 때는 취재 잘했습니다. 그래요? 네. 오. 대전에 있는 군 관련 비리 이런 거를 취재하러 갔다가 나중에 군으로부터 이제 소송당하고 이래가지고 유죄 하여튼 판결을 받긴 했는데 기자 정신 하나는 그때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심지어 그때 미디어오늘이 인터뷰도 했었거든. 그 옛날 신문을 찾아보면. 그런 기자였는데 최근 양상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네. 그래요. 뭐 그런 얘기도 왜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 나라 수구 보수 방송인들한테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80% 90%가 나와가지고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꼴을 당해요? 당신들이 못했기 때문 아니야. 그렇죠. 이념을 다 떠났어. 잘했으면은 지금 이대로 좋은데 왜 이걸 엎으려고 하느냐. 도리어 이런 식으로 방송의 구조 개편을 하려는 문재인 정부가 방송 장악한다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투쟁하고 있는 핵심 모토가 뭡니까? 공정방송으로 돌아가자.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자. 이거 아니에요? 네. 왜 그러면 그동안 KBS, MBC의 경영을 맡으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냐 이거예요. 왜 방송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 이거예요. 아니 잘했으면은 왜 이런 탄핵을 받아 구성원들로부터. 실력도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실력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자책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만 봐도 달라요. 그때랑. 그때는 정현주 사장을 몰아내려고 했을 때 구성원들이 막았잖아. 그렇지. 그걸 경찰 투입시켜가지고 강제임시킨 거 아닙니까 사실상. 예. 지금은 그 구성원들이 나가라고 하고 있잖아 지금. 예, 그렇죠. 양상이 달라요 양상이. 물론 그때 정현주 사장 때도 뭐 KBS 당시 노조가 막 나서서 정현주 사장 끌어내려고 했는데 그때 그 노조 지도부들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병순, 김인규 시대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노조라는 게 막.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그런 KBS 노동조합 집행부에 반기를 들면서 사원행동이 결성됐고. 네. 그게 이제 새노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 네. 토대가 마련된 거죠. MBC 노조 그때 엄기영 사장 끌어낼 때 구성원들이 동의했습니까? 안 했죠. 이거를 보더라도 분명히 그때와 지금은 양상이나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본질 자체가 다른 건데 네. 그때나 이때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아주 후한무치한 행태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자, 그래요. 뭐 다음 이야기 또 한번. MBC는 그럼 넘어갈까요, 그냥? MBC? 네, 뭐 조금만 MBC 관련된 뭐 블랙리스트 내용도 있는데 뭐 그거는 미디어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고 MBC 얘기를 미디어투데이.co.kr 네. MBC 얘기를 잠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면 이제 김태호 PD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MBC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김태호 PD를 전국 노동조합 MBC 본부에서 빼오려고 뭐 일종의 공작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김태호 PD한테 팀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제안이 온 거예요. 김태호 PD한테 팀장을 딱 줄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전국언론 노동조합 MBC 본부에서 탈퇴가 된다. 왜냐면은 그 MBC 본부의 규약상 보직 간부는 노조원으로 가입을 할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MBC에서 뭐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김태호 PD한테 보직 간부를 제안을 하면서 이건 업무 효율성을 위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노조 탈퇴서를 이렇게 노조 탈퇴서를 가져와가지고 네, 노조 탈퇴서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줬대요. 뭐 본인이 뭐 하거나 이러면 몰라도 그걸 제안을 하면서 이게 뭐야? 네, 속이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김태호 PD에 따르면 김태호 PD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스스로 간부 자리를 원한 것도 아니고 또 당시에는 이제 노조가 회사에 부당한 압력으로 맞서 싸울 힘이 좀 부족한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어서 내가 탈퇴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네. 훌륭한 사람이죠. 진국이네, 진국. 근데 이때가 그 이른바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될지, 그리고 또 박근혜가 이렇게 빨리 무너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쨌건 김태호 PD는 노조를 이제 같이 구성원들을 선택을 한 거죠. 저는 그거 보면서 딱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김태호 PD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이거 말고도 지금 저쪽 편에 간 새끼들이 대체로 자리 주니까 그냥 홀딱 받아먹고 넘어간 새끼들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새끼란 말이 좀 그런가? 오늘 삐처리 하시고요. 삐처리 안 되게 나가면은 그거 다 최욱현 책임이지. 그렇죠. 난 분명히 최욱현 보고 삐처리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왜냐면 저쪽에서 터졌는데. 아니 왜냐면 이게 지난번에도 알아서 편집하라고 했잖아. 알아서 편집 안 했더라고. 최욱현 잘못이야. 최욱현 잘못. 자, 여러분 주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37 9층. 웰빙센터 9층. 웰빙센터 9층.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최욱현 앞 해가지고. 이번 주는 광고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책임은 최욱현한테 있다. 오늘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습니다. PD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최욱이 아닙니다. 최욱현. 그렇죠. 최욱현. 그 CBS 예전에 방송 출연할 때 PD가 한 번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정원 아나운서랑 나랑 둘이서 저녁 라디오 프로그램 할 텐데 김 PD 양복 한번 입혀줘. 양복 한번 입는다는 표현은 뭐냐 양복 입고 심의위를 간다는 거죠. 심의위원회 가서
다구리를 당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심의위원들한테. 네. 예. 그래서 둘이서 사고 쳐가지고 한번 가게 해줘 막 이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김어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CBS 진행했을 때 뭐 그냥 거의 뭐 원래 행사다시피 했어요. 아주 그렇게 야단 맞고 지적받고 뭐 그렇게 해서 결국 프로그램은 뭐 사실상 그냥 막을 내리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의 그 방송 심의 구조가 네. 너무 삭막하고 그렇죠. 그렇다. 이게 되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방송을 보는 사람들의 연령은 정말 다양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저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50대 남성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 최신 트렌드도 잘 모르시고 그 위원들이 어쨌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막 이미 다 접하고 있는 내용도 뭐 그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꼰대 같다 심의가 좀 그런 비판들이 좀 많았었죠. 그러니까 저는 특히 뭐 교수라든가 이런 분 있잖아요. 들어가면 좋지만 너무 심해요. 교수 편향 이런 구성이. 아니 지식인들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역할 잘했다면 나라가 왜 이 꼴이 돼? 뭐 책임 있는 자들이 가가지고 뭐 국민들을 자꾸 계도하고 계몽하려고 그랬을 때겠습니까? 안 되죠. 네. 만약에 뭐 국민 TV가 그런 지상파였다면은 최욱현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벌써 한 이 방송은 왜 3회쯤 막을 내리게 되지 않을까? 여기 못 오죠? 계속 심의위에 있느냐고. PPL하며 집에 가려고 하면 다시 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태호 PD가 보직 간부를 던진 이유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인 거예요. 그렇죠. 어디 만약에 예를 들면 나 간부 되겠다고 해가지고 가면은 다 무슨 백종문이니 뭐 김도인이니 이런 새끼들하고 같이 뭐 어울려가지고 한 그룹이 돼야 하는데 암담한 거지, 씨발. 뭐하러 그런 짓을 해. 그래서 일선에 남아가지고 우리 함께하는 연예인들 또 스태프들하고 뒹구는 게 낫지.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장겸 일당이 족같아서 같이 안 하는 겁니다. 그거 알아야지. 무슨 뭐 김태호 씨가 자리 욕심이 없다 이런 건 아니고 너희들이 족같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우리 최욱현한테 토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PD 잠깐 얘기 좀 하죠. 다 최욱현의 잘못입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말이죠. 뉴라이트의 그 본질, 민낯이 확실하게 드러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명지대 교수라 불리는. 네, 그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얘기인데 KBS 이사진에 대해서 지금 KBS 구성원들이 파업을 하면서 물러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어쨌거나 뭐 그 이인우 이사장을 비롯해서 뭐 어쨌건 KBS 구 여권 추천 이사들이 고대영을 사장으로 앉혀놨고 그리고 고대영이 또 블랙리스트랑 연관이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 뭐 이사진에 대해서 이거 책임져라라고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KBS의 강규영 이사라고 있어요. 강규영 이사가 이제 명지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그 새노조 정거노동조합 KBS 본부가 퇴진 요구를 이제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중간에 들어가서 같이 팔뚝질을 하다가 조합원들을 안기도 하고. 아니 그 영상을 봤는데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시더라고. 기행을 일종의 기행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전에는 명지대에서 이제 새노조 조합원들이 1인 시위 피켓 시위를 하는데 그 옆에 가서 V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렇게 하고 좀 이상하죠. 어쨌건 이사회 해체를 지금 새노조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또 그런 새노조에 대해서는 뭐 양아치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요. 이 강규형 씨, 뭐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물러나라 물론 같이 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왜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G 드래곤 노래 중에 못된 양아치, 센 척하는 뭐였지 노래가 가사. G 드래곤 노래. 센 척하는 겁쟁이. 그렇지. 센 척하는 겁쟁이. 뭐 난 그거라고 봅니다. 그 뭐 방송 루저 외톨이. 그렇죠.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뭐 이런 가사인데, 뭐 딱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 사람이 좀 달라 보입니다. 제가요? 아니 이게 이제 사실 전 그런 노래 모르고. 아니 지금 어떻게 알았냐? 우리 아들이 부르고 다녀.
아빠 앞에서요. 무슨 의미일까 그거? 그 아드님이 이 책에 일러스트를 그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근데 진짜 센 척 하는 거죠. 네. 나는 너희들 이러는 거 뭐 우습지도 않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네. 굉장한 초조감과 불안감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그걸 덮기 위해서 센 척 하는 것이죠. 네. 아니면은 그런 불안감, 초조감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됐거나. 예. 네. 그게 아니고서는 뭐 하여튼 이런 거 가지고 또 어떤 이른바 이제 뭐 우익으로 평가받는 좀 이런 매체나 뭐 시민단체에서는 저렇게 멋있게 뭐 싸워야 된다 뭐 그렇게 싸워야 또 우리 또 애국 시민들이 이제 뭐 지지를 한다 그랬는데 솔직히 안 멋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강규영하고 똑같이 생긴 그 왜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강규영이 나타나면 같이 뒤로 걸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러면 같이 이러고. 그런 식으로 조롱할 때는 한 단계 더 높은, 강도 높은 조롱으로 맞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조롱에 있어서는 최고죠. 조롱의 아이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강규영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강창성이라는 사람이에요. 6사 8기 출신이고 김종필하고 동기입니다. 예. 그 민주당 의원이었던 네네네네. 강창성이. 근데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윤필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10월 유신 직후에 윤필용이 박정희는 노수에서 이제 물러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게 바로 이제 반란죄를 건 거지, 박정희가. 그때 이 사건을 이제 수사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강창성 씨가 육군보안사령관이었는데 봐주려고 했어. 그래서 이제 이 강창성 씨가 밉보여가지고. 근데 사실은 윤필용을 용서해주는 과정에서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직시하게 된 거죠. 강창성 씨가. 그러니까 박정희가 더 화가 났어. 이렇게 날렸지. 근데 날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전두환이 집권했잖아. 그 하나회 핵심 멤버. 네. 강창성 씨도 그래서 어디로 보냈느냐? 삼천교육대 보냅니다. 헐. 네. 그 장성인데. 맞아요. 김종필과 동기인데. 네. 삼천교육대로 보내버렸어. 이런 질곡의 역사를 거치다가 이제 강창성 씨가 그래서 팔자에도 없는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게 되고 야당 정치인으로 쭉 일하게 됐는데 그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전 모르겠어요. 예. 여간 강규영이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하면 치를 떨어야 할 텐데 지 아버지가 당한 걸 생각하면은 근데 그 박정희의 딸에게 충성을 하는 꼴이었으니 참 골 때리는 일입니다. 예.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인생은. 그렇죠. 예. 하여간 강규영이가 하는 행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놀랐는데 그냥 G드래곤 노래 들으시면은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네. 센 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드님이 앞에서 그렇게 부르신다는. 야, 너 나한테 하는 얘기냐? 예. 그래, 이번 주 수설도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또 고향 가는 길에, 꼴도 보기 싫은 신우이, 혹은 뭐, 동서 있으면은, 얼굴 보기 싫으면 딴 데 보기도 좀 민망하잖아요. 이 책 가져가서 읽는 척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만큼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진지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도 못 겁니다. 추석 호신용으로. 네. 책이 호신용이야? 처음 만나는 그 뉴스 완전 정보 해주시고.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간엔 좀 좋은 소식들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